다 같이 부자가 되는 보통 사람 재테크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3월 23일 일요일이에요. 이제는 날씨가 완전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지금 도망가면 안 돼요. 미국 경제는 아직까지 강합니다. 트럼프의 정책 의도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써니전자는 마이너스 3%까지 내려왔고요. 차이나 전기차는 마이너스 36%예요. BITX는 마이너스 13% 손실 중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계속 행보 중이라 BITX도 행보 중인데요. 아직까지는 견딜만 한 것 같습니다. SOXL은 아직까지 20달러를 강하게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차이나 전기차는 금요일 좀 강한 음봉이 나왔는데요. 이번 주에 약간의 조정은 불가피하게 보입니다. 써니전자는 예상대로 상승할 것 같이 하다가 약간의 속임수를 주고 있는데요.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100만원 정도 추가로 들어갈 생각이에요. 비트코인은 하락 후 지루하게 행보 중에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기만 하면 승리하는 게임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지금 하락 후 행보는 그렇게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저의 고민은 올해 연말까지 20만 달러가 갈지 아니면 30만 달러까지 도달할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최고 수익을 올릴지가 고민이에요. 하반기에 분위기가 좋아서 30만 달러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의 인생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아요. 알트코인들이 본격적인 불장이 아직까지 안 오고 있는데요. 요 며칠 사이 바운스 토큰, 오스카, 바나 등이 상승했어요. 하지만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은 아직 상승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경험한 바로는 순환매가 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상승장이 오면 그게 마지막 불꽃인 것 같아요. 알트코인은 마이너스 44%고요. 도지코인만 4% 수익 구간 중이에요. 도지코인은 두세 달 전만 해도 180%까지 수익 중이었었는데 지금은 4%까지 내려왔어요. 약간의 허무한 감은 있지만 더 큰 수익을 위해서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바이누는 마이너스 59%고요. 비트토렌토는 마이너스 57%, 넴은 마이너스 28%, 이캐시는 마이너스 59%, 디카르고는 마이너스 24%, 캐딘 어독트월드는 마이너스 77% 손실 중에 있습니다. 도지코인만 수익 중이고요. BITX는 손실폭을 조금 줄였어요. BITX는 작년 9월쯤에 마이너스 30% 이상 손실 중이었는데요. 12월 달에는 플러스 65%까지 상승했었어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1억 이상 계좌가 쪼그라들었어요. 하지만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만한 손실을 감수해야 될 것 같아요. 10억을 벌기 위해서는 억대 하락은 당연히 감수해야 될 것 같고요. 100억을 벌기 위해서는 10억대의 하락은 감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의 멘탈과 그릇이 점점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미국 증시 하락과 비트코인의 행보로 인해 많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정책을 잘 이해하면 지금 상황이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자금이 있으면 추가 매수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책은 전쟁의 종전으로 인해 유가와 물가를 안정시키고 그로 인해 인플레이션을 하락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관세 정책으로 인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경제 지표를 둔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는 행동들의 목적은 금리 인하에 있습니다.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시켜서 돌아오는 채권을 저금리로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에요. 그럼으로써 미국의 부채의 증가 속도를 조금이라도 낮춰볼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바이든 전 대통령과 다른 트럼프의 사업 기질이에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해 미국의 채무를 상환하고 달러 패권을 방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거인의 상승은 딱 두 가지 축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인공지능 AI와 또 다른 하나는 화폐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화폐 개혁의 중심에는 비트코인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연도는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뉴스에서는 미국에서 손 떼는 서학개미 중국과 금으로 이동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전문가들은 당분간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2일에 상호 관세를 도입할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상반기까지는 관세 충격이 증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관측이에요.
그래서 미국보다는 유럽과 중국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미국 시장의 변동성은 자산을 모아가는 절호의 찬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기습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증시나 비트코인을 함부로 손절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연말을 위해서 더 모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중요한 지표들이 줄줄이 달려 있어요. 내일인 24일 월요일에는 제조업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발표가 있고요. 화요일에는 소비자 신뢰 지수 발표가 있고, 목요일에는 작년 4분기 GDP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원 소비자 지출 물가지수 발표가 있어요. 미국의 증시 3대 지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언급에 소폭 상승 마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X를 통해 4월 2일은 미국의 해방의 날이라며 상호 관세 부과를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어요. 수십 년간 우리는 세계 모든 국가에 의해 착취당하고 학대받아왔다며 그 돈과 존중을 되찾을 시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금요일날 테슬라가 5%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가 분식 회계를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2023년 하반기 테슬라의 자본 지출 대비 자산 평가액이 14억 달러 우리나라로 약 2조 원가량 부족하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어요. 단순한 회계 실수일 가능성도 있으나 머스크가 최근 도지 업무에 집중하면서 본업인 테슬라 경영에 소홀해진 결과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또한 머스크는 내부 통제를 잃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지 업무에 집중한 사이 곳곳에서 악재가 터지고 있어요. 사이버 트럭 리콜과 반 테슬라 시위, 독일 공장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 요구 등 각종 악재에 휘말리고 있답니다. 테슬라는 20일 자사 전기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럭 46,000대를 리콜했어요. 운전 중에 스테인리스 강으로 된 외부 패널이 떨어져 나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이버 트럭의 리콜은 지난해 1월 이후 벌써 8번째래요. 독일에서는 근로 조건을 개선하라는 요구가 터져 나왔어요. 이날 독일 금속산업노조는 현장직 직원의 3분의 1인 3천여 명이 더 많은 휴식과 더 나은 인력 배치를 보장하고 관리자의 괴롭힘을 줄여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했대요. 또한 테슬라는 지난 19일부터 진행되는 캐나다 밴쿠버 국제 오토쇼에 참가할 수 없게 됐대요. 주최 측이 캐나다 전역에 벌어지고 있는 반 머스크 시위에 인한 안전 문제를 들어 테슬라를 참여 기업에서 제외하였답니다. 테슬라는 금요일에 긍정적인 반등 신호는 나왔지만 아직까지 주가를 제한하는 악재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23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금 증서를 활용한 예산 중립적 방식이 핵심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대요. 보 하인즈 디지털 자산 담당 국장은 이 방식이 실물 금보다 저렴하게 평가되는 금 증서를 활용해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어요. 루미스 상원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연준이 보유한 금 증서를 재무부에 이관하고 이를 시가 반영된 새로운 금 증서로 대체 발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미국 정부는 실질적 현금 지출 없이 비트코인 비축을 확대할 수 있는 재정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인즈는 또한 세금 부담 없이 비축 계획을 성장시킬 수 있다면 어떤 제안도 환영한다라며 향후 정부 부처 간 협의체 구성과 민간 의견 수렴 계획도 밝혀 향후 정책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대요. 이 모든 움직임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암호화폐 전략 수립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방침 위에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이 법안이 실행된다면 비트코인은 강력한 공급 충격에 빠질 겁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국가 간 포모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올해 안에 50만 달러까지 간다는 긍정론이 불가능한 숫자가 아닐 것 같아요. 점점 국가별로 비트코인 채굴 기사를 발표하고 있어요. 파키스탄은
남은 전력을 활용해 비트코인 채굴 산업을 유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시장 기반 전기요금제로 보조금 없이도 채산성이 높은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목표예요. 이를 통해 유효 전력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글로벌 채굴 기업을 끌어들인다는 계획입니다. 파키스탄은 이번 정책으로 남아시아 디지털 허브로 도약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남은 전기와 규제 기반을 결합한 방식은 투자자와 채굴 기업의 관심을 끌 가능성이 크대요.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금융 혁신에도 힘을 실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크립토 대가 오태민 교수 또한 이 같은 방법을 우리나라 정치권에 제안했대요.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비트코인 백서를 전시했대요. 비트코인 백서는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발표한 문서로 디지털 통화인 비트코인의 개념과 기술 구조를 설명한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비트코인 백서를 전시했다는 것은 상징적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의 진심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행보로 인해서 많이 지루할 텐데요.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느긋하게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